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정교조 진보당 간부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전방위적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한 3개의 조직이 있어요. 창원 간첩단, 그리고 흐인가? 히읗기흐 한길회라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사회, 네. 이름도 정말 참 잘 만들어요. 요런 그 가짜 간첩 조직들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끼워 맞추고 있거든요. 온 사람들 다 압수수색하면서. 근데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 내용을 보니까 조선일보가 매번 단독 보도를 하거든요. 보면은 내용이 민주노총이나 진보당 사업계획서들인 것 같아요. 그 계획서들을 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창원간첩단이라는 거기는 부부가 설립한 자통, 그 이름이에요. 그 조직의 이름. 자통이라는 조직에서 전국 지하 조직들 사이에서 중앙 거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원에 이 사람들이 왜 창원에다가 그 뿌리를 내렸냐? 창원의 하나 디펜스, LIG의 넥스원, 현대 롭텐 등 여러 방산 업체가 밀집해 있어서 이들의 기밀 탐지 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주 활동을 창원에서 하셨다는 건데요. 차 간첩들이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 시설을 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간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검색해도 나올 만한 정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능력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니면 너무 안보가 허술한 건 아닌가요? 아니 그 제주 간첩단 또 막 그거 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간첩이 서울 도심에서 활동을 해야 영향력이 큰 거 아닙니까? 제주도 가서 뭐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있었고, 또 재밌는 것도 이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거는 6월 달에 이게 지금 북한에서 보낸 진영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회에서는 전국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중 현장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현장들을 많이 개척하여 전국회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야 된다면서 7월 지도부 선거에 A 사장을 공동대표로 내세워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서 진보당에 대한 전국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 자, 이게 이제 북한에서 보낸 지령문이라는데요. 네.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만들었으면 영향력을 키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걸 지령받아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막 민주노총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반일 단체들과 연대해서 나경원의 반민특위 망언을 걸고 과거 친일 행적들을 전면적으로 까박혀서 민심에 각인되게 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 나가야 된다. 이걸 민주노총이 북한에서 지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최근에 이제 대진현이랑 이걸 엮고 있어요. 대진현이 이제 주로 그 국민들의 민심을 뚫어주는 투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진현이 그 시기에 나경원 의원실을 점거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에 내린 지령문이 왜 대진현한테 갑니까? 그냥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싫어하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는 거는 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각에는 자기를 찬성하는 아주 건강한 자유 국민과 자기를 반대하는 북한의 간첩들 밖에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촛불에 경찰이 통행로를 인도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집회 참가자들이 있는 곳 말고 그 옆에 분리를 해가지고 펜스를 하나 세워서 통행로를 만든 다음에 그 통행로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시민 통행로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너무 황당했던 게, 그러면 그 통행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것인가? 네. 촛불 국민들이 뭐라고 보고 있는 건지 경찰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 시민과 불법을 자행할 빨갱이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유서 대필이라면서 이제 조작 사건을 네. 만든 것도 그렇고, 아까 집회 시위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딱 독재 정권이 폭압적인 그 탄압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징후들이잖아요, 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윤석열 정권의 공세의 시간이 지금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율 4주 연속 상승하는 것에 상당히 자신감을 부여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까 뭐 처음에 말하긴 했었지만 그런 공세를 통해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결집을 시켜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축으로는 진보 세력에게는 끊임없이
그게 실제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와는 무관하게 네. 종북몰이와 간첩단 사건 조작을 계속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맹구님께서 3개의 간첩단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전국을 다 집어삼킬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지금 골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집회 시위 금지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조선일보발 기사들을 보니까 단순히 집회 시위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악선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얼마나 부도덕한지 술 마시고 뭐 오줌 싸고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대에서 민주노총 그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는데 그게 학생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악선전들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동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축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남구 그 코인 관련한 걸 화두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라 윤관석이랑 이성만 돈봉투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완성해가는 어떤 공세의 시간으로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그 조선일보 기사 내용 너무 황당해서 민주노총에 이제 북한이 내린 또 지령 중에 하나였나 봐요. 민주노총의 일부 인사는 북한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신상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런 게 지금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북한에 보고하면 뭐가 어떤 걸 하는 거죠, 북한에서?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 휴대폰 전화라고 구글에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나와요. 나옵니다. 대표 번호들이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문자 보내기 하자 이런 거 그렇죠. 했었잖아요, 국민들이. 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도 북한 지령을 받았구나. 아니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지령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엮으려면 구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을 수도 있죠. 북한도 인터넷이 터지는 나라거든요. 이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허접한 근거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라고 조작할 수 있다는 이 수준 자체가 얘네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하다. 간첩 조작이라는 거를 공을 들이고 성의 있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간첩단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전국을 정말 집어삼키고 공포 공안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코웃음이 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종북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무기인데 그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여러 무기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공세의 시간이지만 약화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